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항 연산자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연산자라고 하면 p 연산자, 즉 변수라든지 실제 값이 두 개인 것에 대해서 연산하는 이항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산술, 문자열 연결, 대입, 비교, 논리 연산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이제 비트와 관련된 연산자는 0, 1로 표시하는 그 비트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항 연산자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지금 교재 76페이지에 이제 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산술 연산자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 실제 p 연산자는 다 숫자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숫자를 대상으로 해야지만 지금 산술 연산자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퍼센트는 실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등은 여러분들이 다 해왔던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퍼센트에 대한 나머지 구하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변수 num이라고 하는 부분을 퍼센트 3이라고 하면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하기 위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죠? 0, 1, 2,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교수님이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표 밑에다가 좀 작성을 해두세요. 작성을 해두고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금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지금 int1에다가는 10, 그 다음에 int2에다가는 4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아래와 같이 한번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int1을 int2로 나누었을 때, 자, 즉 10을 4로 나누었을 때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결과값은 뭐죠? 2.5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int1이나 int2가 다 정수 형태대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버리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2가 나올 겁니다. 2가. 그래서 result 2라고 하는 곳에는 2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int1을 int2로 나누어서 요거를 더블이라고 하는 실수 형태, 즉 소수점이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이쪽에 계산된 결과값에 실제 나머지는 버린다라고 했죠. 다 정수니까. 즉 2.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result 3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보면 앞에다가 가로해서 더블이라고 붙였어요. int 1에 대해서 얘를 형 변환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한 것 같은데 변수 때 설명을 했는데 캐스팅, 즉 형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실제 큰 방에 들어가는 것하고 작은 방에 있는 것하고 연산을 할 때 자동으로 어떻게 해준다라고 했죠? 자, 큰 거 기준으로 자동으로 연산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int1을 더블이라고 하는 실수형으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형 타입을 변환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int1 자체가 소수점이 있는 실수인, 즉 더블 형태대로 얘가 변환이 됐어요. 즉 10.0이 됐겠죠. 그리고 걔를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얘도 마찬가지 실수 형태대로 자동 변환을 시켜서
그 결과값이 2.5가 나와서 2.5가 나오고 걔를 더블 형태인 변수에다 집어넣으니까 2.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교수님이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자, 여기 지금 갈로가 붙었어요. 갈로가 붙어서 int1을 int2로 나누라. 둘 다 지금 정수형이에요. 정수. 자, 나누게 되면 결과값은 2.0이 나왔어요. 자, 2.0이 나온 상태에서 얘를 더블로 형 변환을 해봐야 어차피 나머지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로 result 4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서 했던 지금 요 상태였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콘솔을 한번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왼쪽 마우스를 가지고 요 상태에서 딱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또 당겨 오면 돼요. 당겨 와서 여기다가 샥 갖다 놓으면 다시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앞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 닫고요. 자, 요번에는 얘는 4절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SAC04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예제 프로그램이 78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클래스를 하나 우리 만들어야죠. 자, 클래스를 aris metic arithmetic 그 다음에 operator operator example example이라고 프로그램명을 한번 주겠습니다. 메인 메스 클릭하고 피니시.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골격을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고 자, 이번에 정수형인 int 타입으로 v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5라고 하는 값을 한번 먼저 집어넣고요. 또 int v2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2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int 정수 타입으로 result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덧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v1과 v2를 더했어요. 더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 결과를 한번 우리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result1이라고 하는 값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을 해서 자, 지금 뭐 우리 직관적으로 봐도 5 더하기 2니까 더해서 result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결과값은 7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한번 콘솔에 있는 콘솔을 다시 오른쪽에다 올려서 실제 실행하면서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장을 하고 실행.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죠? 지금 result1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7이라고 정상적으로 덧셈이 돼서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result2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정해서 v1에서 v2를 한번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esult2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또 봅시다. 자, 그럼 뭐 이건 또 직관적으로 5-2니까 3이라고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또 저장하고 자, result2는 3이라고 결과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곱하기를 또 해봅시다. 있는 값을 가지고 이번에는 result3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v1과 v2를 곱해서 실제 result3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합시다. 자,
그러면 뭐 10이라고 5 곱하기 2니까 1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겠네요. 저장하고 또 실행해 봅시다. 자, 그럼 또 10이라고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result 4라고 하는 곳에 v1 나누기 v2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result 4라고 하는 변수 집어넣은 result 4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장하고 실행. 자, 지금 보면 5를 2로 나눴으니까 분명히 2.5가 나와야죠. 2.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V1이나 V2가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받아들이는 result 4도 다 정수 형태대로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값은 2가 되겠죠. 즉 나머지를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나머지를 구하는 %라고 하는 연산자를 한번 또 실행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5를 주고 V1을 대한 V1을 V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또 한번 구해 봅시다. 자, 5 주고 또 저장하고 실행. 자, 지금 5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이라고 result 6이라고 한번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자, 형변환을 한번 합니다. 더블이라고 형변환을 V1을 형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V2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자, 우선 한번 실행하고 설명할까요? 자, 저장하고 실행을 딱 합니다. 자, 지금 2.5가 나왔네요. 자, 2.5가 나온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지금 V1이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정수 형태였습니다. 근데 얘를 더블이라고 해서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5.0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나누기 V2를 했는데 자, 큰 거 기준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V2도 실수 형태, 즉 소수점이 있는 타입으로 변환이 됐어요. 변환이 돼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값이 2.5가 계산이 됐고요. 그 결과값을 또 소수점이 있는 더블이라고 하는 실수 타입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2.5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교재 예제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교수님이 더 하나 추가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result 7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형변환을 하기 전에 먼저 나눗셈을 하고요. 나눗셈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형변환을 시킨 다음에 걔를 실제 더블이라고 하는 소수점이 있는 result 7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한번 또 저장을 하고 실행합니다. 자, 2.0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는 지금 V1이나 V2나 가로로 나누기 V2 하면서 이걸 가로로 묶었기 때문에 정수 타입으로 계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져서 소수점은 버려버려서 즉 2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2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진 것을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 즉 소수점이 있는 타입으로 변환을 해봐야 2.0으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걔를 더블이라고 하는 소수점 소수점을 커버할 수 있는 result 7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보니, 즉 2.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연산자는 이제 플러스 기호인데, 이게 4층 연산에서 숫자를 더하는 기능 외에도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렇게 합칠 때, 즉 결합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우리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자, SEC04에 New Class. 자, 이름은 string concat example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프로그램은 교재 87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먼저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자, 우리 캐릭터 CHAR이라고 하는 타입은 문자 한 개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스트링은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 그래서 교수님이 변수 설명을 할 때 마치 우리 기본 변수처럼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스트링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하는 변수인 경우에는 문자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링 타입으로 str1이라고 한번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문자 한 개인 경우에는 따옴표 한 개를 가지고 작성을 했죠. 근데 문자가 여러 개인 문자열인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써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JDK라고 하는 문자열을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 숫자인 6.0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실제 스트링 타입으로 str2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str1, 그죠? 여기 지금 정의했던 str1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실제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공백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대문자 한글이네요. 한글로 특징이라고 이렇게 주고, 다시 한글 토글 키를 눌러서 영문 모드로 다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의미 자체는 영어로 되어 있는 JDK에다가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6.0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합친 게 str1이니까 거기다 한글로 특징인데 이 앞에다가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공백을 하나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실제 그냥 문자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str2.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는데요. 앞 시간에처럼 요 콘솔을 위에 올려서 옆으로 실행되는 결과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JDK라고 하는 요 문자열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6.0이 숫자인데 앞에 문자열로 얘가 변환이 되면서 실제
문자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 한 칸 띈 거,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해서 샥 붙여서 출력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하나 더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스트링 타입으로 str3이라고 한번 정의를 하고요. 이번에 문자 jdk라는 것을 처음에 넣고 여기다 연결해서 3과 3.0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출력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거, 자, 그럼 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jdk라고 하는 문자 있고요. 그 다음에 3, 그랬더니 3, 그 다음에 3.0. 자, 이거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연결을 하는데 맨 처음에 딱 보니까 문자 열이었어요. 아, 그러면 그리고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자, 뒤에 나오는 것이 숫자건 문자건 다 전부 다 문자열로 간주를 해서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도 그대로 3이 붙었고요. 3.0도 그대로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거 순서를 좀 바꿔보겠어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다시 카피를 해서 이번에는 str4라고 하는 곳에 값을 넣고요. 이번에는 한번 연산에 있어서 숫자에 대한 연산을 먼저 하고 뒤에다가 문자열 자체를 붙여보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저장을 하고 실행.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3 더하기 3.0 그러니까 숫자다. 플러스 이것도 숫자네. 자, 그럼 이거는 우선 계산을 어떻게 한다? 숫자로 인식해서 먼저 플러스를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0이 나왔죠? 6.0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배웠듯이 실제 큰 타입의 값하고 작은 타입의 값이 있으면 무슨 기준으로 한다? 큰 타입으로 자동 변환해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수인 상과 그 다음에 실수, 즉 소수점 있는 실수 두 개를 더했더니 바로 실수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돼서 6.0이라고 딱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번에 JDK는 문자열이에요. 자,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로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순서 보면 처음에 나오는 문자열이면 뒤에 있는 모든 것도 문자열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앞에 숫자 연산이 들어간다면 숫자 연산을 먼저 하고 문자열이 나오게 되면 그 문자열은 문자열로서 붙이는 이런 형태대로 동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비교 연산자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하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 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동등 비교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같으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꼴 두 개를 붙여서 연산자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냐는 느낌표와 이꼴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동등 연산자는 모든 타입에서 좀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근데 교수님 좀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숫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같냐 안 같냐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터럴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자나 숫자나 어쨌든 쓰여지는 이런 글자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입력해 놓은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이름이 같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참 거짓, true, false에 대한 부분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에 자료실에 들어와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하면 실제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재학생이 아니라면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 물어보겠죠. 이 학생이 실제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의 재학생이냐 라고 물어봐서 참인 경우, 결과값이 참인 경우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서 자료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타입을 가지고 실제 같으냐 아니면 같지 않냐 라고 비교하는 게 동등비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한 거예요. 크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등호, 그 다음에 입꼬리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등호가 되겠죠. 근데 등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 크기 비교에는 결국 뭐죠? 크냐, 같거나 크냐, 작냐, 작거나 같냐 라고 보통 요 네 가지 경우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불리언 타입은 제외하고, 즉 참이나 거짓인 경우에는 크기 비교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고, 그 외에 모든 타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숫자에만 사용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뭐 A와 B가 있으면 A와 B가 어느 게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도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모든 우리 자판에 보이는 이런 문자들 A, B, C, D, 가나, 다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니코드라고 하는 코드 값들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숫자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하면 true냐 false냐라고 해서 결과값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실전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 할 때는 의미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동등 비교나 이제 크기 비교에 대한 연산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겠습니다만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용에 대한 예는 또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대표적인 요 비교 연산자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진행하던 3장의 4절에다가 여기다가 또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은 compare operator. 자, 그 다음에 example example. 그래서 compare operator examp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main method 생성하게 체크하고 finish. 자, 그래서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나온 대로 먼저 정수 타입인 int형으로 num1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여기다 10이라고 하는 초기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만들어서 int 타입으로 num2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마찬가지 동일한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참거짓 타입인 불리언 타입으로 result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하고 실제 위에서 얘기한 num1하고 num2하고 같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 결과값을 result1에다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result2라고 하는
불리언 타입의 변수에다가는 이번에는 num1하고 num2하고 같지 않냐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esult3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이번에는 num1이 num2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 결과를 집어넣은 변수들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result1 값에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 문자열 연결 연산자 플러스 기호 배웠죠? 그러면 실제 result1 이꼴이라고 하는 문자와 실제 뒤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result1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붙여서 출력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result1 뿐이 아니라 위에 변수 두 개가 더 있으니까 두 개 맞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도 result2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result3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눌러봅시다. 자, 여기 실행 결과 나왔네요. 다시 위로 올려서 우리 옆에 놓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 정수로 num1은 10, num2는 10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result1에는 같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으니까 true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값을 이 저장되고 출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느낌표하고 equal 하면서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같죠. 그러니까 false, 거짓을 리턴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um1은 num2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으니까 마찬가지 true라고 하는 결과값을 리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실제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유니코드 설명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하나의 문자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character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대문자 A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haracter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대문자 B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대문자 A와 B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유니코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니코드 값에는 실제 10진법으로 65, 얘는 6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보다 B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거는 유니코드를 쓰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A와 B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유니코드에 대한 부분 저번 시간에 설명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기 위해서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 물어보는 게 캐릭터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 캐릭터 2 그죠? 당연히 지금 캐릭터 1이 A고 캐릭터 2가 B예요.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클 겁니다. 당연히 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또 한번 출력을 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ult 4를 넣고 저장하고 다시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true라고 나왔죠? true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비교 연산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이제 피연산자, 즉 대상이 되는 것들이 항상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되어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마찬가지 결과값도 참이냐 거짓을 리턴을 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AND라고 하는 논리곱이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요거 표시는 우리 지금 자판에 보면 위에 7이라는 숫자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공식적인 용어로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한 개를 쓸 수 있는데, 우리 개발자들은 다 두 개를 쓰는 것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쓰는 걸로 익숙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AND라고 하는 요 연산자에 대한 부분은 두 개가 다 참인 경우에만 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화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표시가 지금 이게 짝대기처럼 보이는 두 개를 쓰거나 한 개를 쓰는데, 요거는 두 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쓰시고, 요거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키인가 하면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보면 한글 원 표시되어 있는 거 위에 이렇게 짝대기처럼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요 자판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결과값들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것이고,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리 부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느낌표가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이라 요거는 만약에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해서 실제 반대로 바꿔버리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XOR이라고 부르는 연산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exclusive OR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업무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는 거의 이 부분은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고, 아마 하드웨어랑 결합돼서 좀 하드웨어를 제어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김태경 교수님이 컴퓨터 구조 수업 시간에 아마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논리 연산자에 포함이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여튼 많이 쓰는 부분은 and, or와 그 다음에 요거 논리 부정, not이라고 하는 세 개의 연산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논리 연산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92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좀 간략하게, 좀 너무 장황하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이 그 중에서 일부만 간략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new 해서 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로지컬 오퍼레이터 example, 로지컬 오퍼레이터 examp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finish. 자, 그러면 이것을 요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 시킨 다음에, 자, 우리 지금 열려져 있는 이 부분들은 아까 앞 시간에 실습 프로그램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클로즈해서 닫아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콘솔 창인데, 이제 저번 앞에서 실행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얘를 비우고 싶을 때는 마우스 위에 쭉 가면 클리어 콘솔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깨끗이 클리어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비교 연산자에 대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다 하지 않고 교수님이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아내서 프로그램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라고 하는 정수 타입으로 하나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 여기다가 우리 대문자 A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대문자 A를 값을 정수형이라고 되어 있는 캐릭터 코드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자인 경우에 숫자 타입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유니코드 그 값 자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여기 지금 6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if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는 않았어요. 배우지는 않았는데 뭐 말 그대로 조건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사용할 텐데 우선 이제 간단하게 그냥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캐릭터 코드가 65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문자 A라고 하는 것은 십진법으로 65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죠. 그러니까 이 안에 true라는 것을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물어볼 거예요. 자, and. 그러면 요 연산자가 왔으니까 왼쪽도 참, 그 다음에 오른쪽도 참이어야지만 요 다음에 있는 요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봐야 될 걸, 캐릭터 코드가 90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유니코드 설명할 때 알파벳으로 대문자 되어 있는 A서부터 Z까지는 실제 십진법 값으로 65에서부터 90 사이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65보다 같거나 크냐, and 90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A라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참이 되었기 때문에 요 중괄호 있는 요 다음에 요 문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문자를 이렇게 놓고 이제 대문자이군요 라고 이렇게 해주고 또 한글키는 닫아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글키 쓸 때는 항상 한글키로 딱 쓰고 끝나고 나면 항상 영문키로 바꿔주는 것들을 버릇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나왔죠? 여기 대문자라고 나왔네요. 자, 대문자라고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and 그 지금 %두 개로 표시하는 and 연산자를 한번 봤다면 이번에는 파이프 두 개를 쓰는 OR 연산자를 한번 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인 int 타입으로 valu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6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아까처럼 if라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if 안에다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 value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산술 연산자에서 퍼센트 표시는 뭐라 그랬죠? 나머지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 value라고 하는 값이 6이니까 6을 2로 나누었을 때 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나오죠? 나머지는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가 만약에 0이라면 이라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면 이건 참이겠죠? 참이야. 자, 그러면 우리 OR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지고 두 개를 한번 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2로 나눌 때 하고, 자, 파이프 표시 있는, 자, 이렇게 파이프 두 개를 쳐서, 이번에 또, 자, value를 뭐로 나누냐? 3으로 나눌래요. 자,
3으로 나누고 그 결과값이 0이냐. 자, 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당연히 0이죠. 자, 그래서 2로 나누었을 때 0이니까 얘도 참이고.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었을 때도 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파이프 표시로 되는 이 오화는 어땠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에 2 또는 3의 배수이군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저장을 하고 또 한번 출력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죠? 그죠? 여기도 참, 여기도 참. 그래서 오화 연산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 이상 참이면 참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2 또는 3배수이군요. 라고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해볼까요? 한 개만 참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를 우리 더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누었고 이번에는 이거를 5로 한번 나누어 볼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2로 나누었을 때는 0이니까 당연히 2배수니까 이건 참이고요. 근데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펄스, 거짓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게 바로 요 오화 연산자니까 바로 요 문장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의 배수이고 5의 배수는 아니군요. 이렇게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장하고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지금 오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그러니까 두 개 다 참이어도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8페이지에 있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2학 연산자 중에 마지막이에요. 자, 대입 연산자는 우리 단순 대입 연산자와 복합 대입 연산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순 대입 연산자는 우리 변수 시간에서도 계속 봤죠. 그래서 이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저장한다. 자, 그래서 이 단순 대입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썼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는 뭐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뭐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표시로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요거의 의미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교수님이 예제를 써놨는데 변수 플러스 이꼴 2라고 되어 있으면 그 변수에다가 이꼴 변수 플러스 2를 해서 다시 그 결과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변수 곱하기 이꼴 2라고 되어 있으면 그 변수에다가 변수 곱하기 2한 그 결과값을 넣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요 복합 대입 연산자를 쓰는 부분들은 아직 쓰지 마세요. 아마 1학년 동안은 쓰지 말고 전부 다 풀어서 이꼴 써서
이와 같은 형태대로 다 풀어서 프로그램을 우선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합 대비 연산자는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자, 또 우리 4절에 있는 내용이니까 new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gn assignment 그 다음에 oper ator operator example 자,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리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번 거는 닫아버리고요. 또 미니마이즈. 자, 이거 깨끗이 또 닦읍시다. 클리어해서 클리어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교재님대로 한번 합니다. 정수인 int 타입으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거기다가 초기값으로 0을 우선 할당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 대입 연산자인 경우에는 뭐 지금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정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샘플 프로그램으로 짜서 여러분들이 한번 동작하는 것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절트에다가 플러스 이꼴이라는 값을 줘서 10이라고 한번 값을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실제 리절트라고 하는 값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 자, 어떻게 됐죠? 지금 리절트라는 값에다가 자기 자신은 원래 지금 10이에요. 0이에요. 0이니까 0에다가 10을 더해서 집어넣고 결과값을 뽑으니까 자, 10이 나온 거죠. 그죠? 1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건 플러스 이꼴에 대한 부분이고 한번 그러면 또 마이너스 이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이꼴 그 다음에 5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값을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5에다가 실행합시다. 자, 그러면 5에다가 실제 0을 빼니까 그대로 0이겠네요. 자, 그럼 우리 리절트를 이렇게 하지 말고 0이라고 하지 말고 10이라고 한번 올려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됐죠? 지금 원래 리절트라고 하는 원래 값이 10이에요. 근데 10에다가 다시 또 10을 더해서 넣으라고 했으니까 20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0에다가 지금 20이 된 상태죠. 20이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5를 빼라 그래라고 했으니까 15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그러면 요번에 이제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자, 그러면 자, 여기다 곱하기 표시를 해서요. 지금 리절트 값은 15예요. 그럼 15에다가 2를 곱해서 자, 또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지금 15인 상태에서 2를 곱하니까 다시 또 30이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나누기 합시다. 자, 나누기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값이 30이에요. 30을 2로 나누어서 그 결과값을 다시 리절트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또 실행합시다. 그죠? 30을 2로 나누니까 15가 됐죠? 그래서 15가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나머지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나머지 구하는데 15를 한번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3으로 나누어서 그 결과값을 한번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5로 되어 있는 것을 3으로 나누은 나머지는 0이겠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에 있는 사망연산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망연산자 부분은 지금 P연산자가 하나, 둘, 세 개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사망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사망연산자 쓰지 말고 다 풀어서 쓰는 방식으로 이건 쓰지 말도록 당분간은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망연산자도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 요거는 프로그램 작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만 한번 교수님이 설명을 할게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사망이겠죠. 그래서 왼쪽 첫 번째가 이제 조건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참이면 물음표 다음에 있는 요게 요 값이 되거나 아니면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이 되면 여기 땡땡 콜론이라고 해요. 땡땡 다음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이나 연산식을 실행하는 식으로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예제 프로그램 잠깐 설명을 할까요? 자, 정수 형태대로 스코어에다가 95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 놓고, 자,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당연히 지금 95니까 크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바로 A라고 하는 문자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A라고 하는 문자가 이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단순 대입 연산자가 되어 있으니까 A라고 하는 놈이 바로 요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 요 문자 변수에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레이드에는 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교수님이 당분간 여러분들은 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조건문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건문을 이렇게 풀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상과 같이 우리 연산자에 대한 내용들은 다 기본적인 부분은 설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한 번씩 다 작성을 해보게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건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